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약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약 관련해서 많이들 드시죠. 또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드시고요. 약 중에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드시고 계시는 건강기능식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얼마나 먹어야 좋은지 보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약의 종류나 보관법, 유효기간 영양제도 좋고요. 진통제, 변비약, 소화제, 또 당뇨에 드시는 약, 고혈압약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감기 환자들은 요즘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니니까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요즘 찾고 계시는 환자들은 주로 어떤 환자들이 좀 많습니까? 요즘 저희가 이제 약국이 그 소화기내과 근처에 있다 보니까 주로 장염 환자분들이 좀 많고요. 네. 그 다음에는 소화불량 내지는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방광염 쪽으로도 이제 좀 많이 내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건강기능식품, 사실 온라인이나 TV, 매스컴 이런 데서 사실 몸에 좋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네.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도 사실 꺼려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또 욕구는 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기능성 식품을 이제 본인이 이제 구매해서 인터넷으로 사실 쉽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요즘 또 홈쇼핑에도 네, 광고 맞습니다.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기능성 식품이 도대체 어떤 거고 그럼 의약품이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지니까 어깨, 팔꿈치, 손가락까지 다 이렇게 아파서 약을 지었더니요. 네네네. 그 지은 약은 막 속이 너무 제가 평상시 때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인데 너무 속이 쓰려서 두세 번 먹고 안 먹고 연골약이라고 따로 이렇게 줬어요. 네네네. 병에다가. 근데 그거만 먹었는데 지금 좀 이렇게 많이 좀 불편한 게 좀 다 아픈 건 난 건 아니지만 네네. 많이 해소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약을 27일분을 받아왔는데 네네네. 지금 많이 좀 덜한데 더 먹어야 되는 건지 이걸 먹어도 되는 건지 계속 먹으면은 또 계속 그걸 장복하면 안 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 처방 받으셔서 드시고 계신 약이다 보니까 일단 증상을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사실은 더 복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지어서 드신 약 대부분이 아마 속이 쓰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주로 이제 진통 소염제다 보니까 위장 장애가 있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을 이제 복용하는데 좀 힘드셨을 거고요. 그걸 안 먹었어요. 서너 번 먹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 약은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병원에 말씀을 하시고 처방을 변경해서 위장장애가 좀 덜한 약이라든가 위장약을 추가해서 같이 복용하시는 게 낫고요. 좋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사실은 약을 중단하시는 거는 사실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연골약이라고 받으신 것이 정확하게 어떤 약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연골약이라고 해서 거기 주는 약, 연골약이라고만 썼더라고요. 예, 그게 원통이 아니고 병에다가. 아마 빈통에다 아마 따로 네, 주셨을 빈통에다가요. 거예요. 예, 예. 네, 아마 네. 그 연골약이라고 하면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사실 뭐 아보카도 오일이라고 해서 아보카도에서 추출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오일 성분의 약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거를 주로 많이 주시는데 그거는 네. 사실 장기간 복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고 네. 예, 대신에 이제 그건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냥 구입도 가능하세요. 그건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그냥 팔아요? 예, 그런데 네. 그게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통해서 보험을 적용을 받으시면 싸게 구입하실 수 있겠죠. 네.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빨리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수별 온누리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많아도 너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 요즘 그래도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좀 많이 드시나요? 가장 오랫도록 네. 그래도 소비자분들이 찾고 계신 기능성 식품으로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도 사실은 이제 진화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뭐 요즘은 프리바이오틱스도 있고 그다음에 신바이오틱스도 있고 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사실은 유산균 관련 제품을 요렇게 지금 발전이 되어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제품들의 기능성, 효과를 그 제품을 한번 보시면 네. 효과 쪽에 이제 기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배변 활동의 원활 이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비 개선인 거죠. 근데 광고로는 그렇죠. 굉장히 예. 꼭 먹어야 되는 만병통치약처럼 말을 꼭 하고 먹어야 있어서 되는 그런 식품으로.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신하는, 맹신을 하고 네.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를 또 뭐 프로바이오틱스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뭐 콜라겐도 먹고 뭐 여러 가지 거를 너무 종합해서 네. 먹기보다는 사실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광고 내용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뚜렷이 나와 있죠. 그래서 네. 오메가3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메가3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오메가3는 자연엔 존재하지 않는 기름의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메가3와 유사하게 EPA, DHA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가짜 오메가3라는 얘기예요? 가짜는 아닌데 EPA와 DHA 성분이 1000ml 정도 들어있다라고 해서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같은 데 보시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표 성분입니다. 이게 이 정도는 들어있어야 효과를 낸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오메가3라고 화학적 처리를 한 게 이 오메가3인데 이거는 전문의약품이어서 네. 처방을 받아야 드실 수 있는데 이거의 효과는 중성지방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중에서도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한테 처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거는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오메가3, 네. 뭐 어류에서 뽑은 거라든가 아마씨 같은 식물성에서 뽑은 오메가3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오메가3는 RTG 오메가3라고 해서 순도가 100%인 RTG 오메가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로 분류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크릴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크릴 오일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방을 녹인 오메가3도 들어있고 네. 뭐 지아잔틴이 들어있어서 눈도 좋아질 거고 인지질이 들어있어서 뇌에도 좋다라고 사실은 광고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크릴 오일이라는 제품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 표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마크도 없고, 네. 그 다음에 기능성이라는 표시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오메가3 중에 EPA, DHA가 얼마만큼 들어있다는 내용도 없고, 지아잔틴이 얼마만큼 들어있다는 내용도 없고, 인지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아, 그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알티지 오메가3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EPA, DHA가 1000ml 네. 들어있다. 그 다음에 토코페롤, 비타민 E가 얼마만큼 들어있다. 그래서 이 기능성은 혈행 개선하고 항산화 효과를 쓸 수가 있죠. 근데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크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중에 우리가 지표로 잡고 있는 EPA, DHA가 도대체 얼마가 들어있는지 또 알 수가 없고. 그냥 뭐 실험으로 기름을 우리 지방을 녹인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은 크릴 오일이다 보니 오메가3 이것도 크릴 오일은 크릴 새우에서 어류에서 이제 뽑아낸 오일이다 보니까 오메가3는 당연히 들어있을 거고 뭐 지아잔틴 그러니까 그렇죠. 빨간색을 띠니까 지아잔틴이라는 것도 들어있을 거고 인지질도 들어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정확하게 이게 약효를 낼 만큼의 성분을 갖고 있는지 네.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먹고 있는 그 건강기능 식품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식품들이 건강기능 식품이 있고 맞습니다. 또 의약품이 있고 그 안에는 그리고 건강식품이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기준으로 하시면 네. 식품으로 분류되는 거는 사실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참기름, 네. 뭐 올리브오일 이거와 사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식품으로 분류. 포장만 네. 건강기능성 식품처럼 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시게 되면 그 표지를 한번 잘 보세요. 겉 박스를. 그래서 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성 식품이라고 써 있어요. 마크, 동그란 마크 안에. 예. 그리고 거기서 기능성이라는 또 표시를 찾으시면 거기에 효과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뭐 혈행 개선이라든가 네. 항산화라든가 뭐 콜라겐이라면 피부 건강, 피부 보습이라든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배변 활동의 원활이라든가 이런 기능성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분 우리가 지표로 이 오메가3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EPA, DHA가 필요한데 이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는 거는 식품인 거죠. 보면은 식품 유형, 그러니까 이 제품이 어떤 유형이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기능성 식품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식품으로 되어 있는지. 그럼 우리가 먹고 있는 오메가3도 EP라든가 DH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식품이 될 수 있고 의약품이 될 수 있고. 아예 표시 자체가 없으면 식품으로 가는 거죠. 예,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그거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드시고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 정말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니면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비슷한 식품인지 좀 궁금증이라든가 또 뭐 복용하고 계시는 약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양약, 특히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광고만 보고 뭐 몸에 좋다고 하니까 건강기능식품들 많이들 이렇게 뭐 오메가3, RTG 오메가3, 콜라겐, 뭐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먹고 있는데 다 먹으면 좋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혹시 뭐 이렇게 네네네. 지병이 있는 경우에도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도 뭐 이런 식품들을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일단 오메가3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류에 속한 이 오메가3가 있고 1세대 오메가3 처음에 여러분들이 드셨던 오메가3가 네, 네, 있고 RTG 오메가3가 있는데 이거의 순도의 차이는 RTG 오메가3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의 오메가3이기 때문에 흡수도 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메가3를 복용하시고자 한다면 RTG 오메가3를 복용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TG 오메가3가 아까 말씀드린 혈행 개선, 네. 혈액순환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스피린을 복용하신다거나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좀 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요것도 사실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서 혈소판 억제제라던가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작용이 올 수도 있겠나요? 너무 그렇죠. 예, 너무 이제 그 혈관 벽이 이제 생성되는 거를 막다 보면 혈관이 좀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복용하셨을 때 기름이다 보니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선 비린내가 올라오신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빵빵하게 차는 뭐 고창, 뭐 네. 방구가 잘 이렇게 자주 나온다거나 뭐 이런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거를 느끼어서까지 부작용이 있는데도 굳이 몸에 좋다니까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작용인데 오히려 이걸 먹어서 몸에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실 수 그렇게 있어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기능식품도 사실은 부작용이 가장 적으면서 기능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네. 과량으로 복용한다거나 자기의 체질에 안 맞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중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복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약, 뭐 혈압약, 당뇨약 빼고는 사실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거죠. 치료 효과만 얻으면 계속 장기 복용은 안 하시는데 사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계속 먹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도 굳이 그거를 계속 복용하실 이유는 없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원래 원칙이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과 같은 치료 효과를 너무 기대하거나 맹신하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프로바이오틱스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그럴 때 어떤 제품을 좀 이것도 뭐 성분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시면 뭐 종류가 몇 종이다. 그리고 몇 억 마리가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고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장에 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산균에 밥을 넣어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합해 놓은 게 신바이오틱스라고 또 이름을 지어서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내는 우리 몸에
이로운 생성 물질, 유산균이 그러니까 자라면서 생성해내는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들만 모아놓은 거를 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건강기능식품을 이걸 복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다 보니까 사실 장기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가족들 다 복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프로바이오틱스를 딱히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해서 보다는 경제성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라고 하는 너무 달아서 괜히 좀 설탕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다 이렇게 달아야 되나요? 분말 형태의 경우는 사실 감미제를 쓰다 보니까 단맛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선택을 할 때는 캅셀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장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장벽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캅셀 제품이고 100억에서 뭐 한 500억 마리까지도 들어있는 거를 복용하고 계시죠. 그럼 이 여러분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유산균을 먹으면 어떤 점이 좀 좋은 거예요? 사실 그 홈쇼핑에서 사실 나오는 거 보면 뭐 대장암도 예방하고 변비도 좋아지고 뭐 면역력도 좋아지고 뭐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능성 효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배변 활동의 원활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프로바이오틱스만 복용하시다 보면 사실 변비가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잘 보는 분들도 그러면은 크게 효과는 없겠네요.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좀 뭐 변비로 힘들고 고생하는 그래서 분들에게 사실은 있어서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보다는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복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프리바이오틱스는 다시 식이섬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국에 가면은 약국에 앞에 건강식품 같은 거 막 팔던데 네. 뭐 약국에도 그런 거 건강식품 같은 거 팔더라고요. 팔아도 돼요? 네, 팔아도 됩니다. 판매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뭐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마트에도 팔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약의 정의가 뭔지 뭐 건강식품이 뭔지 약국에 가서 다 파니까 똑똑한 사람은 알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뭐 약국에서 약사가 권해준다고 해서 다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인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시는 건 일반 의약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영양제 같이 나와 있는 것도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의약품이 사실 혼재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의약품 쪽을 드시는 게 사실은 품질 기준의 엄격성을 따져봤을 때는 좀 더 타이트하고 좀 더 관리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마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확인하시고 기능성이나 효과를 또 한번 확인하시고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약국에서 그 건강식품을 파는 거예요? 그럼 팔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법적으로 팔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아니 약국 가면 약만 팔면은 다 아무거나 집으면 약인 줄 알고 그냥 사는데 건강식품 뭐 맛이 괜찮더라고요. 또 지금 뭐 약이라고 샀는데 건강식품이야. 이거 뭐요? 이러면서 먹기는 하는데 샀으니까.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그 원료와 의약품의 원료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도 개발을 하고 의약품으로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하면 소비자한테 마케팅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도 건강식품 사업부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국으로도 들어오고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이왕이면은 뭐 건강기능식품 드신다면은 약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좀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여성들 콜라겐 많이 먹거든요. 네네. 뭐 종류도 많고 제품 회사도 많은데 이 콜라겐 실제 그렇게 좀 효과가 있나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콜라겐의 기능성을 표방은 이제 피부 건강과 피부 보습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콜라겐이 이제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피부 장벽을 만들어서 면역에도 좋고 점막 면역에도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콜라겐이라는 것이 단백질에서 분해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콜라겐만으로는 피부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콜라겐도 있어야 되고 뭐 아연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C도 있어야 되고 이제 뭐 벽돌만 가지고는 벽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뭐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콜라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라고는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분말도 있고 액체도 있고 많던데 분말하고 액체보다는 어느 게 좀 효과가 그나마 체내 뭐라고 흡수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가장 저분자로 드시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분해돼서 콜라겐의 형태, 그러니까 이제 피부를 형성시켜주는 모양 그대로 우리가 흡수될 수 있게 하려면 가장 저분자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원주 수비열 온누리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 관련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